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모든 사업을 하시려면 잠깐만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네. 조금 자리 정리하려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이 기획 쪽 일반 한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업체도 해보고 저런 업체도 많이 해주고, 근데 대부분 이제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요새는 이제 그 중요성을 좀 이해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그거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문서로만 작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부분도 좀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업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사례들도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면 그걸 이제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출발점은 사실 플랜, 기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기획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획이라는 거는 실행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기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피드백, 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그걸 모르고 기획서 난 다 됐어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정부나 관공서라든 이런 데서도 기획서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양식에만 맞추면 좋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넘어서서 창의적인 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거에서, 그래서 피드백 평가가 되면 다시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기획을 해서, 이래야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고 변화에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은 사실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그리는 과정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집을 짓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을 짓는 방법. 좋은 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네. 그리고 설계도 필요하시죠. 그리고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 막 꿈에서 꾸는 집.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비슷한 사례 막 조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설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설계사 찾아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려달라 그러고 굳이 알아보고, 그 집 하나 짓는 거를 자기 보금자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바로 설계거든요. 이 기획이라는 거는. 그럼 집에 내가 방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마루는 어디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 배관은 어떻게 깔아야 되고, 보일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 좋은 집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나 좋은 집 하나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내 꿈일 뿐이에요.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기획이라고 되는데요. 자, 좋은 사업 기획서는 어떤 것인가인데, 기업가가 하고 사업자가 갖고 있는 꿈을 구체화, 보여줘야 돼요. 꿈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람이 기억을 하는 그 원리는 요 뇌에서 아시겠지만 이미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자꾸 꿈을 꾸면은 되는데, 그리고 기획을, 좋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란 게 보여요. 기획서를 잘 만들면.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진행하면서 발견해서 그때그때 땜빵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은 결국 뭐예요? 돈이 계속 나가게 되죠. 비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그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회사면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비전이 명확하고 이 사업이 정확하니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되고, 또 뭐겠어요? 외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명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사전에 분석해서, 내가 이거 진행하는 데서 뭐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를 미리 사업 계획을 만들면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막 질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질러놓고 문제가 발생했네 이제 거기서 해결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다 발견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만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사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모의적으로 실행을 해서 요거대로 하면 내가 진짜 사업이 최소한 70% 정도는 내가 통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 돼서 다음에 요구한 시행착오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는 데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또 제3자와 전략적 제휴. 내가 괜찮은 사업 계획서를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사람하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나는 당신한테 이걸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이거를 줘라.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마냥 모르는데 계획서는 없는데 뭐 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하려는데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전략적 제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또 기회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걸 하면은 투자도 누군가 해줄 수 있겠죠. 이거 괜찮네. 네, 투자해줄게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잘 맞는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꿈, 비전을 빨리 성취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시행착오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사업계획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계획서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사람들이 하면은 보통 갖고 다니죠. 사업계획서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게 사업계획서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외부 보고형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오리지널이 있고 수정이 있는데 오리지널은 나만 보는 거예요. 남한테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모든 자기 노하우와 전략과 이런 게 숨어 있는데 같이 하자 아니면 뭐 투자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막 돌려보세요. 누군가 자본력 있는 사람이 그걸 통째로 가져가서 그 사업을 해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런 사업계획서들 보면은 핵심은 없어요. 핵심은 없고 그냥 남들 그 포맷의 형식만 해놓은 거를 가지고 자기 내용만 이렇게 채워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좋은 핵심 사업계획서를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지 이 사업계획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오리지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면은 나머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보고형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고 내부 어떤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사업 제휴형 재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오면 재무 분석량만 하는 건 뭐냐? 은행에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사업성도 검토하고 이거 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재무 분석이 있어야 돼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향후 뭐 5년간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심사에서 여기 비전이 있네, 제대로 돼 있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을 해주겠죠.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줍니다. 여기 향후에 3년 후에 분명히 이런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하죠. 단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돼 있을 경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하는 어떤 정부 그거의 프로젝트에도 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관리 목표 전략 그리고 PPT용으로 사업계획서는 또 따로 있어야 되죠. 발표용 그다음에 배포 요약용. 그러니까 요걸로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 수업 많은 기획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거 하나만 오리지널 그 하나 갖고 막 돌아다니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거 딱 보면 압니다. 이거는 핵심 알맹이 없네. 근데도 그거 대박이라고 갖고 다니는 사람 사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자기도 확신 없는 사업인데 이 수치만 엉터리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 꼬시죠. 그게 이제 바로 벤처 IT 붐이 있을 때 2000년대 특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비전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없어졌죠. 소멸됐죠. 그만큼 사업계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게 되면 너무 쉬워져요. 일단 그 다음부터 일은 회사를 소개하는 카탈로그도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사업 계획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만들 때 순간 만들어내요. 금방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그대로 사업 계획서에서 외부용 보여주는 용, 내부용이 아니겠죠? 외부용 보여주는 거 이용해서 홈페이지로 바로 만들 수 있고, 블로그 SNS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홍보 매체로도 해줄 수 있고요. 제가 그 사례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툴은 이 파워포인트로 많이 씁니다. PPT 자료 해가지고 하는데, PPT도 좀 잘 만드셔야 되겠죠. 보통 왜냐면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면은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 정부 관련된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그 정부 심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류가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는데 우선 크게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잘한 거, 못한 거 할 때, 못한 거 일단은 무조건 체크인데 보지도 않는, 이게 많고 서류 검토가 하루 이틀에 그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밀쳐낸답니다. 그 중에서 깔끔한 것 중에서 제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 담겨져 있는 거 위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정부 관련이든 투자 관련이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PPT에 대한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담는 내용도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내용들이 자기의 비전, 철학,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여기 다 1인 창조 기업이시면서 다 자기 목표 사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나중에 요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다. 그리고 이제 목표 중심, 그리고 진실성,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전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일단은 PPT를 꾸밀 도구를 먼저 기본적으로는 익히셔야 돼요.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저는 사실 매키토시를 쓰기 때문에 키노트를 많이 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쓰는 그 PPT 그건데 키노트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픽을 이제 편집하는 툴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많이 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 PPT 자료가 좀 보기 좋은 분위기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잘 하려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반복으로 연습,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되니까, 10년째 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고민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나를, 이 사업을 짧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뭐 국어 시간에도 봤던 육하 원칙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게 이 PPT 자료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사업계획서 보면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이거 하면 돈 돼, 뭐 이걸로 끝나요. 이 사업의 비전도 없고 자기도 어떤 이런 부분이 없으면서 그냥 뭐랄까, 그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냉철하게 분석도 없이 그냥 꿈만 꾸시는 분은 크게 부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문가들이 보고 심사하는 분들이 보면 칼같이 보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요 6하 원칙에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선정했을 때 과연 이 고객 또는 시장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내 아이템, 그리고 사업도 또 중요하죠. 언제 할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이거에 맞는 것인가, 지금 시장이 넓고 있고 고객의 대상이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지 이게 그럴 것이다, 트렌드가 이렇다, 뭐 뉴스에서 이렇다, 이거에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내가 어디서 할 거고 사업장 어디서 하고
어디 대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여기에 예를 들어 1시간 내에 여기 내 고객이 올 것인가, 뭐 장사해서 프랜차이즈라면 여기 누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자기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 기동량을 하시죠. 분석보다는 여기 주변이 장사가 어때? 여기 남들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은 바글바글하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 정확한 어떤 그런 그 계산이나 이런 것을 좀 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는 좀 나중에 하고요. 무엇을 내 제품이 정말 무엇이고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하느냐. Y는 보통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Y라는 것이 중요한 게요. 자신의 정체성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래야 어떤 고비가 오거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시련이 오거나 힘들어질 때 Y를 가지고 그걸 넘어서면서 나중에 그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 Y의 정체성이 없으면 단순히 나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유행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보는 경제가 어려운 거는 남들이 잘 되면 그것만 쫓아가기 바쁘지 창의성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시대는 변했는데 창의성은 없어요.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보고요. 이 하우 얘기했는데 대부분 무엇을 해야겠다는 건 알고 사업계에서 무엇은 담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거지 그 하우 거기에 노하우도 없어요. 노하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온 경험에 대한 노하우만 있는 거지 그 업에 맞는 노하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또 정확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아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사업계획서에 다 담아야 자기의 정체성과 목표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시기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실패율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려버리고 뭘 해보면은 난 요것만 만들어주면 다 돼. 그러니까 난 요것만 빨리 만들어줘 하는데 그런 분들 사업 성공하신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를 자기의 정체성 Y라든가 이런 부분 정체성을 갖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공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앞부분 된 내용에 그런 부분들 자기 그리고 나의 위치와 사업 아이템과 자기 계획의 틀이 환경 분석 방법 전달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업계에서 그다음에 기획에 관련된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칠을 강의를 해도 분량이 모자랄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요약을 해서 이 자료로 가지고 요약만 해가지고 그리고 제 밑에 써놨죠. 노하우.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냥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가 담겨진 꿈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담았으면은 이제 문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서 작성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탁 켜고 그 다음에 워드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정부면 정부 양식에 맞춰서 일단 꺼놓고 근데 그걸 딱 했을 때 어떠세요? 바로 나오시던가요? 안 나오죠. 하루 며칠을 지나도 거기에 몇 줄 채워넣기가 어려우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채워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박스가 나오려고.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뭘까요? 너무 쉬워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마인드맵이 아니라 종이를 가지셔야 된다. 백지, A4 용지. 저도 지금 거의 20년째지만 계속 지금도 프로젝트를 받으면요. 종이를 먼저 이면지를 꺼내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다 적어요. 포전, 포션 해가지고 거기에 타이틀만 적습니다. 일단 이게 뭐고 아까 6화 원칙에 맞춰서 막 적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발달돼 있죠. 웹 검색을 합니다. 그 관련된 검색, 그 키워드, 왜 내가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이 되고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스크랩해야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PC든 내 자료에 다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 6화 원칙에 맞춰서 다 분류를 해서 집어넣어야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백지에다 한 달이 지나도 못 채워놓습니다. 그 A4 용지 하나도. 근데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주제별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자가 다 담기게 됩니다. 내 내용들이 담기고 필요하면 포스트잇으로 생각날 때는 어때? 막 붙여놓는 겁니다. 그다음 촉촉촉촉
적으시고 찾고 적고 요거를 반복하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 바로 키가 나옵니다. 방법에 육하원칙의 키가 나와요. 이거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하시는 게 사업계에서 아무리 양식집에 꺼내봤자 안 나오는 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나와요. 먼저 딱 그리고 이미지화합니다. 그리고 채워넣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계에서는. 이 노하우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자료조사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내용과 관련된 사진, 그림, 도표를 잘 활용하세요. 이제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누가 먼저 선점했던가.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계 자료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비전화하면은 유사 사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제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 알려드린다고 이게 막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네 생깁니다. 빨개. 스키 탄 사람 좋겠다. 어머 내 얼굴이 나가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료 조사는 너무 간단해요. 요즘 너무 발달돼 있죠. 구글,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이렇게 조사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끄집어내서 조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A4 용지에 이런 자료들을 잘 끄집어내시고 정리를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를 조사하면요. 바탕화면에 뽑아낸 걸로 가득 차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 일단은 그렇게 뽑아낸 다음에 요약한 거를 한 문서에 막 때려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계획서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리 있게 조합을 잡았고 하거든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배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위치에. 근데 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요, 중요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사업 목표,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과 운영, 사업 전략, 마케팅. 요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모든 사업계에서의 기본 포맷인데 그 아이템이나 업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거의 80%예요. 제품 뭐 이런 거. 왜? 그거만 잔뜩 부풀려놔요. 이게 막 최고라고. 내 거는 절대 경쟁자 없어 해가지고 예, 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사업의 목표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죠 why 왜 하느냐에 대한 거를 또 요즘은 정부에서도 중요시 여긴대요. 굉장히 보고. 왜냐면은 하도 먹튀가 많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할 사람인가는 그 why 이거에 대한 의지. 그래서 물어본대요. 이거 진짜 하실 거에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도 그럼 난 여기서 안 돼도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발표할 때 그걸 하는 분과 나 여기서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우기는 사람은 안 시킨다는 거죠.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투자나 은행이나 이렇게 정부 관련하는 이 추정 재무제표는 굉장히 필요한데 요거는 사실 좀 회계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국위에 대한 기본적인 상업적인 지식이 있어야. 왜냐하면 대차대조표하고 요즘에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하자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위기 분석과 대응 계획. 사실 이거를 잘 만들면 위기 분석이 사전에 나와요. 아 이게 시절에 뭐가 나의 경쟁자가 되겠고 이게 됐을 때 뭐가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되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되는데 대부분 요거 간과하죠. 내게 이제 너무 커 보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 이 시장에 내가 선점을 하면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 걸러낸답니다. 그런 거는 아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 있게끔 특히 요즘은 마케팅에 대해서 최소한 작은 비용을 40%, 30%, 40% 지정을 포지션을 안 하면은요 별로 비전 있는 사업을 안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품 좋다고 제품이나 개발비에 잔뜩 해놨는데 그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감각을
여기에 잘 배분하시는 게 이제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수익 모델, 사업 타당 성공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구조도 소기업, 특히 이제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사업 현황,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놓고요. 이거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사실상 좀 오늘 좀 강조해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거를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한 거고, 일단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조사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종이에다 쓰는 거, 이거 좀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자신감 있으세요. 근데 이 사업계에서 멋지게 쓴다고 처음부터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은 결과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사실 이거 왜 사업계획서 쓰시겠어요? 왜 쓰세요? 사업계획서를? 돈을 타내려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준다. 그거 소통. 예, 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내 사업 제대로 하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동조자도 만들고 호응자도 만들고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정말 나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좀 잘 포장을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뭔데? 하고 이렇게 들여다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조한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재료에서 파워포인트.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파워포인트를 그냥 텍스트만 넣고 사진만 막 이건 넣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어요. 색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상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유사성을 잘 넣어야지 파란색 넣고 빨간색 넣고 노란색 넣으면은 이게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조화가 안 이루어져가지고요.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테마와 색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간과하는 게 이 글꼴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만들게 된 동기도 바로 이 글꼴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꼴도 디자인이에요. 글꼴 하나 잘 쓰는 거에 따라 파워포인트가 달라 보여요. 나는 잘 만들었는데 딴 데 갔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글꼴이 안 맞아서 내가 예쁘게 돼요. 이 글꼴, 그래서 저는 자료를 만들면 PDF로만 해서 줘요. 글꼴이 다 보존이 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진을 적절한 사진을 잘 활용하는 게, 왜냐면은 10줄을 쓰는 것보다도요, 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그림 하나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 있고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 사례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파워포인트에 보면 이런 테마들이 있어요.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자기에 맞는 테마가 있어요. 나는 IT 계열이다 그러면 파란색의 뭐 이런 계열이 그런 거를 쓰고, 뭐 농사나 뭐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약간 녹색 계열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상대방한테 이미지로 딱 전달이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성향이나 업종, 아이템, 제품에 따라 다른데 이게 바로 보면 이게 전 세계 회사, 유명 회사의 로고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림 하나로 다 보여주죠. 이거는 신뢰를 가면서 IT 계열에서는 푸른색 많이 쓰고요. 성화나 이런 건 녹색 계열, 뭔가 여기 다 나오죠. 프렌들리 이런 부분들, 크리에이티브 하면 보라색 계열. 이게 다 외국에는 이게 이미 컬러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큰 기업들 빼고는 사실 이걸 되게 몰라요. 그래서 로고하고 그 하나하나 이런 거 보면 좀 언밸런스한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컬러가 주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잘 살리면은 상대방한테 어필할 때 일단 사업계획서가 달라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물어봐요. 이거 어떤 색상을 선호하세요? 해가지고 그 선호한 색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리고 테마 컬러에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요게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면요, 이 그 컬러에 따라 글자 색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놨죠. 발표 자료의 바탕은 어둡게. 사실 요거는 제가 발표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밝은데 왜냐면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쓰면은 더 발표 자료가 상대방한테 눈이 필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밝은 바탕으로 했는데, 그리고 폰트도 아까 보시면 명조체 계열이 있고요. 이런 계열, 남은은 명조, 서울 한강체, 고딕체 계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쓰시죠. 불림체, 명조체. 그 쓰지 마시고요. 요즘 이 글꼴도 지금 유료 무료가 있는데요. 상용인데 무료로 이렇게 돼 있는 뭐 서울 한강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쓰십시오. 그러니까 좀 예쁜 글꼴들이 있어요. 예쁜 글꼴로 쓰면은 되게 좀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서는 명조체는 줄이시고 이런 고딕체 계열을 많이 쓰셔야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글꼴의 두께도 틀려요. 어떤 두께를 주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두께라든가 포인트, 글꼴의 크기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데서.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뭐 제목은 막 굉장히 크게 하고 나머지는 막 이거는 상대방이 볼 때 반대 입장을 해봐서 보세요. 남들이 누가 가져왔을 때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고 역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 기획도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많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가 사실 더 주제가 맞을 것 같아서 이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샘플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요거 하고 자료하고 요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만들었던 자료들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의뢰받은 분인데요. 이게 음식물 처리기 하시는 분이 사업계획서세요. 보통 이렇게 만드시죠. 하얀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회사가 이렇고 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자료 하나만 달랑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상대방한테 대리점 모집하거나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겠냐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대리점들이 봐야 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국어로 뭐 수출하는 데 쓴다 그래서 그렇게 컨버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요거는 이제 브로셔 홈페이지 기획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포스터, 리플렛 이런 것이 이제 하나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게 사업계획서를 잘 쓰니까 이거 나오는 속도는요 며칠 만에 쑥쑥쑥쑥 나왔어요. 왜? 이미 사업계획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홍보물을 만드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렇게 줬던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뭐 탤런트 송채한 씨를 이제 여기는 모델로 쓰셨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회사 소개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이미지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대표 인사말도 요에 대해 경영 이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그 목차에 있는 것들이죠. CI, BI에 대한 색상 여기는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회사 연역도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주고 그 상을 탄 이런 부분도 이미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런 상표 등록증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가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또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건 대리점. 대리점한테 주는 자료는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정보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어떤 그런 내용들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리플렛.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회사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런 샘플 사례, 이 제품을 찍어야 되는데 송채한 씨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 다른 데서 제가 뽑아서 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제품에 했을 때는 어떤 느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컨셉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찍게끔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송채한 씨가 찍어서 아까 그런 카탈로그 안에 다 적절한 위치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X 배너 있죠? 이렇게 보면은 대리점들이 이제 앞에 놓고 있는 배너 그림들도 다 디자인해서 주는 거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포토샵과 일러스트만 있으면은 다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이런 부분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에서만 정말 비전 있고 제대로만 쓰면은요, 이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대리점 모집을 해서 한 250군데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리점 사장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백업 데이터는 다 만들어서 주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 계획서 하나 잘 쓰면은 그 사업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질문이 네. 그런 제안서 하나만 딱 드리고 저렇게 만들어 주는데 혹시 대략 비용이 얼마나? 이게 제가 강의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저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워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내려면 대표님처럼 한 10년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하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미지 그리고 제가 또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영주 풍기인견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주에 저도 이제 풍기인견이 일하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영주에는 그 인삼만 좀 알고 풍기인삼만 알았는데, 풍기인견이라는 데서 코레일에 그 점포에 입점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5개의 업체가 경합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그쪽에서도 아까 이제 간단한 그런 자료만 보내주고 이 회사에 대한 개요나 이런 거를 일정 포맷에서 다 넣고, 그리고 또 각 그 뭐 역사마다 여기 이제 어떻게 그 배치를 해야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필요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역에 어떻게 이 옷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조잉도 다 만들어서 하니까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5개 경업을 한 데서도 이게 돼서 한 2개월인가 여름 장사인데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장사를 잘 하셨다고 채택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풍기인견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지를 한지풍이라든가 약간 동양풍, 우리 한국풍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놓으니까 훨씬 더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생태 환경에 관련된 거면은 그린색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두면은 좀 더 상대방한테 어필을 주고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색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IT 계열 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약간 푸른색이나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서인데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 이런 부분은 청색 계열에 들어가고 기계나 이런 부분은 그런 색상 이런 거를 넣고 10년도 넘은 사업계획서라서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대제철에 들어갔던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들, 이 속에 그리고 이제 어떤 하고 있고 뭐 후원을 어떻게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씨나 그러니까 글로 많이 쓰는 것보다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분도 원래는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 웨딩 사업을 하시다가 좀 안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저하고 좀 제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분은 요거 자료 하나만 가지고 진짜 맨바닥을 해서 중국에 한 8개 도시에 이제 그 큰 대리점들을 다 계약을 이제 업무 제휴를 다 맺었고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예, 여기가 웨딩 이제 컨설팅 쪽으로 해서 중국의 VVIP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요 핵심입니다. 중국의 VVIP 한류 웨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투어와 혼수용품 이런 거를 촬영까지 다 하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 이거를 그냥 만들었는데 실제 다 가서 중국에 인맥은 있었던 거예요. 인맥은 있었는데 뭔가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서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장소까지 이제 다 전략적 제휴도 내줬고요. 이 차도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결혼했어요가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래요. 그랬더니 한류 감각에서 하겠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하니까 또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사업 계획서를 업데이트 한 거예요. 필요에 맞춰서. 그러라고 해서 사실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서로가 구체화되고 그 전략적인 부분이 되고 이걸로 다 PT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촬영을 그냥 꾸미는 것보다 약간 좀 환상적으로 사진을 잘 구해가지고 잘 배치를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랍니다. 이 태견과 여기는 중국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진 나온 거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놓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이제 전 세계로 유명하니까 강남에서 이제 웨딩 촬영하는 야외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데 이게 한 명짜리가 다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어디 해가지고 앨범도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딱 보여줬더니 그 여행사에서 보내주겠다고 그 제휴를 하고 있고 이제 올 봄이나 가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뭔가 이제 상대방이 봤을 때 그냥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화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 써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림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진가들, 진짜 막 연예인들이 했던 촬영하는 장소를 다 계약을 했어요. 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이제 이 비전대로 그대로 다 실현을 한 거예요. 이분은 1년 반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데 다 해가지고 촬영. 이왕이면은 멋지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잖아요. 이 하나로. 그런 부분 좋고요. 그리고 뭐 드레스도 보니까 뭐 드레스 한번 빌려서 입는데도 한 3천만 원씩 한다고 그런 거더라고요. 판매가 엄청나게 연예인들이 그런 하는 것들. 근데 실제 그런 데 다 제휴했고 연예인 메이크업 이렇게 제휴하는 데 다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박 4일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잠을 숙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그냥 해놓은 것보다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지화 예쁘게 꾸몄을 때 상대방이 느껴지는 게 괜찮네 뭐 이런 부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습 훈련하시면은 좋은 예쁜 사업 계획가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걸로 좀 이렇게 어떤 수지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다 파이낸시 아까 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부분도 넣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 수치화하고요. 그리고 이걸 그래프에서 어떻게 월별로 대충 예상되는 수치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정되는 수익 추정되는 부분도 해서 이런 거를 좀 해주고 향후 5년간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손익계산 이런 부분을 딱 붙여야 되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비전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가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줘야 좋은 사업계획서고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 보면은 비슷한 이름인 것 같지만 다 용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용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제출하는 거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것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강남에 유명한 무슨 연예인 촬영지가 있대요. 거기랑 이제 제휴하는 데서도 중국에서 이런 사람 나오니까 뭐 루카 511이라는 데가 전 가보지도 못했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여기 이걸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줘서 제휴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게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부 그림이죠.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상대방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이미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텍스트도 찾지만 이미지를 많이 찾으시라고. 그래서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촬영을 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넣어서 하고, 요것도 들고 중국 가서 또 제휴하는데 굉장히 또 이익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런칭해놓은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짧지만 드렸는데요. 사실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정말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짧고, 또 사례가 또 뭐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목표, 사업계에서는 자기의 꿈을 어떻게 담아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면서 상대방한테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고 싶다 그럴 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또 그 인연을 만났을 때 기다려봐, 내가 뭐 준비할게 해가지고 한 세월 같이 하는 것보다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은 정부에서 무슨 뭐 공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연결이 되고 쉬운 도구 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도. 근데 사실 오늘 이런 강의라든가 강의 자료 같은 건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사실 저는 다 경험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내용들만 다 담은 거기 때문에, 뭐 책에서는 이론은 저도 기획서 잘 만들려고 막 봤는데요.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짧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또 뭐 이렇게 좀 뭐 SNS 통해서 좀 질문하시면 이제 또 답변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은 먼저 바꾸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불 좀 써주십시오. 뒤에. 아까 1바 질문. 네.